먼저 중요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4살 여자아이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집중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4살 여자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장이 멈춰 급히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3일 후 아이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대체 그날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충치가 있어서 충치 치료를 하러 갔는데 아기가 어려서 이제 움직임 위험하다고 수면 치료를 이제 하자고 해서 이제 충치 치료 2개를 끝내는데 이제 갑자기 의사가 문을 열고 간호사에게 119 좀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죠. 무슨 일인가 달려갔더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떠난 지도 벌써 2달이 흘렀지만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는 어머니입니다. 의사한테 제가 확인했어요. 애가 자면서도 괜찮냐고, 부작용은 정말 없냐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치료 잘 받고 나을 테니까 편하게 그냥 쉬고 계시라고.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 자기도 당황스럽다. 이 사고 전날 밤 휴대폰으로 촬영한 아이의 모습입니다. 외동딸이었기에 더욱 애착을 가지고 키웠던 만큼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아이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일까요? 해당 병원을 찾아 아이를 치료했던 담당 의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12년째 소아치과 하고 있고 현재 투여된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 근데 도대체 나도 모르겠다. 갑자기 심장소리가 나요. 그러나 이 피해 가족 측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마취제가 과다 투여됐다는 것인데요.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마취제 과다 투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그 마취제를 투여할 수 있는 허용량이 있습니다. 그거를 비교해 봤을 때 포크랄의 경우에는 3배가량에 그리고 리도카인의 경우에는 12.75배가량을 과다 투여한 것으로. 그래요? 이 진료 기록 사항으로 봤을 때 아이의 나이나 신체 수준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이 투여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담당 의사는 차트에 기록할 만큼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미리 치료하기 전에 치료 계획상으로 선차팅이 된 거고 용량은 전혀 걱정할 용량이 아니고 자기 차트는 세입을 빨리 거고. 가벼운 마음으로 찾은 치과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아프던 애도 아니고 단지 그냥 충치 치료였으니까 충치 치료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소아치료 과정에서 이 무분별한 마취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 마취제는 적정량을 사용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말하는데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써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일단 혈압이 떨어지면서 무호흡이, 즉 호흡하지 않는 시간이 꽤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중요한 장기 기관에 산소가 가지 않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제어가 쉽지 않은 어린아이들, 이에 진료 편의를 위해 간단한 치료에도 큰 제약 없이 무분별한 수면 마취 치료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후회가 되죠.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알려졌다면은 우리 아이한테 저걸 시키진 않았을 텐데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